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 불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주현우 경북대 불교학생회장을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하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온 신임 회장의 새 출발 선언에 대학생 전법의 내년 활동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조기종 포교원이 올 한 해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진력해온 대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포교원은 대학생 15명에게 각각 100만 원과 대불련 회장으로 1년간 단체를 이끌어온 유정현 회장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밀교 양대 종단 가운데 하나인 총지종이 창종 51주년을 맞았습니다. 동령 법공대종사는 유시를 통해 한국 밀교의 개총자인 원정대 선사의 창종 정신에 이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화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교화 방편을 과감히 채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하면 생각나는 대표 특산물 감귤. 겨울 간식으로 입맛을 더하는 제주감귤이 동안거 정진이 한창인 전국 선언으로 배달됐습니다. 제주 청년 불자들이 직접 기르고 수확해 포장까지 정성을 다해 정진 중인 스님들께 올리는 겨울 공양인데요. 제주의 청년 불자들이 9년째 해오고 있는 겨울 승보 공양 울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 불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주현우 경북대 불교학생회장을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하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온 신임 회장의 새 출발 선언에 청년과 대학생 전법의 내년 활동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 중앙회장에 주현우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대불련은 지난 2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62년차 중앙회장에 단독 출마한 주현우 법우의 당선을 확정짓고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대불련은 대위원 124명 가운데 74명이 참여한 정기총회를 열고 주현우 법우 신임 회장 추대권을 의결했습니다. 주 회장은 경북대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으로 대불련 대구 경북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최근 무여 스님의 북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활발한 신행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교계는 변혁의 시대,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중앙과 지부, 지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대불련은 앞으로 주 회장을 필두로 중앙과 지부, 지회 간 소통 강화를 목표로 SNS를 활용한 활동 공유 방안과 연합 템플스테이를 통한 교류회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포교의 종단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대불련의 새 중앙회장 선출로 대학생 포교 전략을 모색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종교화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심과 열정으로 정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이자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의 정진과 전법의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지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61대 회장을 역임한 유정현 전임 회장은 법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부처님 법이 캠퍼스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법우님들이 불심을 키우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준비했었고 법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회원들과 함께한 순간들 속에서 동아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성장과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자는 이념 아래 청년대학생 전법의 주체로 한자리에 모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대학생 전법에 새로운 선장과 함께 출항에 나서 청년과 대학생 포교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올 한 해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진력해온 대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진력해온 대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올 한 해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포교원은 지난 23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15명에게 각각 100만 원, 대불련 회장으로 1년간 단체를 이끌어온 유정현 회장에게는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청년 대학생 전법 활동에 진력한 대학생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밀교 양대 종단 중 하나인 총지종이 창종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유씨를 통해 한국 밀교의 개청자인 원정대성사의 창종 정신에 이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화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의 굴레를 벗어난 교화 방편을 과감히 채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 밀교의 양대 종단 중 하나인 총지종이 창종 51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총본산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총지사에서 봉행된 기념법회에서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이어받아 과거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따라 재생 의세의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종단은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 방편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교화 방편의 과감한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 방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종단의 최우선 과제를 교화 활성화에 두고 시적절한 교화 방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원정대성사는 불교의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며 1972년 12월 24일 불교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해당 대종사와 더불어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한 원정대성사는 총지종과 진각종이라는 현대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원정대성사를 한국밀교의 개척자라고 평가한 법공대종사는 창종의 뜻을 되새겨 종단은 물론 자신도 변화하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지 은덕과 종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용맹정진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불교계 전체의 어려움을 종단 역시 피해갈 수 없다며 독창적인 것은 유지 계승하면서 필요한 것은 벤치마킹하는 등 종단 발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교화 방편이 있으면 남이 잘하는 것도 모방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또 해나가는 것은 계속 개성해서 발전을 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 교화 방편들을 많이 좀 개발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선종 중심의 한국 불교에서 밀교의 대중화를 이끈 총지종이 창종 반세기를 넘었으며 혁신적인 교화 방편이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제주하면 생각나는 대표 특산물 감귤. 겨울 간식으로 입맛을 더하는 제주 감귤이 동안거 정진이 한창인 전국 선원으로 배달됐습니다. 제주 청년 불자들이 직접 기르고 수확해 포장까지 정성을 다해 정진 중인 스님들께 올리는 겨울 공양인데요. 제주 청년 불자들이 9년째 해오고 있는 겨울 승보 공양 울력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얗게 내린 눈을 걷어내자 먹음직스러운 제주 감귤이 자태를 뽐냅니다. 1년의 결실을 포장하는 회원들의 얼굴에 행복이 묻어납니다. 강원범 회장과 회원 등 제주불교 청년회가 지난 24일 열흘 동안 수확한 제주 감귤 10kg 180상자를 전국 170여 선원과 강원으로 전달했습니다. 전국 선원에서 동안거 수행이 한창인 스님들에게 제주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매년 올리는 공양입니다. 동안거를 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감귤을 보내드리고 있는 게 지금 9년째입니다. 우리 제주불교 청년원 회원들이 직접 수확하고 이렇게 모아서 보내드리는 맛있는 감귤을 드시고 수행 정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년간 이어온 제주불교 청년회의 감귤 보내기 사업은 감귤 농사부터 수확, 포장과 택배까지 모든 과정을 회원들의 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귤 보내기와 함께 청년회 부녀 회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 150포기를 서귀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자배행에 동참했습니다. 아주 큰 뭐는 아니지만 작은 봉사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에 너무 기쁘게 참여하고 있고요. 나눠줌으로써 인해서 저희들도 거기서 또 보람도 느끼고 어르신들 추운 겨울날 맛있게 드셔주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귤과 함께 불교국가 지원 등으로 보시행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청년 불자들은 사찰 해설사 양성을 통해 불교 문화와 역사를 알리며 포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는 올해에 이어 새해 갑진년에도 꾸준한 신행 활동으로 제주불교 발전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경북 봉화 지역 대표 문화 포교 도량 청량사가 연말을 앞두고 시끌벅적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봉화서 4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회주 지연 스님과 함께한 청량사 축제 현장에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대표 포교도량 경북 봉화 청량사가 지난 23일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활발한 신행을 다짐했습니다. 내년에도 아주 무탈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년법회 오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게 모든 행복이 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은 웃으면서 화합하는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여 오고 계십니다만 우리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며 화합하는 가운데서 웃으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인강사와 청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청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부모님까지 참여하는 신행단체를 운영하며 미래 불교의 주축이 될 동양들이 사찰에서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해주 지연 스님은 이날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청량사 가족들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오늘 마지막 송년법회를 갖습니다. 작게는 4살부터 크게는 고등학생들까지 대학생들까지 일요일만 올라와서 어김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가장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80년대에 청량사와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신도 한 분 한 분이 모여 부처님 품 안에서 또 다른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청량사 가족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동군소리 합창단이 만든 아름다운 화음으로 청량사 송년법회 2부에 막이 올고 어린이 법회 출신들이 배우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며 가족의 정을 느낍니다. 곧이어 청량사 둥근소리 밴드 비천의 공연으로 매주 절에서 배운 노래와 악기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빚어낸 공연으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청량사 4부대중과 학부모들은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어 촛불기운으로 지난 한 해 모든 역경을 넘어 부처님께 한없는 절을 올리는 마음을 담아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모든 역경을 넘어 건강히 이 자리에 다시 동참하게 되어 부처님께 한없는 감사의 절을 올리옵니다.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과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한 청량사 송년법회. 청량사 송년법회는 미래 불교의 주역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황상한입니다. 티베트 불교 공부 모임 뒷가르 코리아가 깡세르 림포체를 초청해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방한 첫 법문을 진행했습니다. 림포체는 어떤 것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법문하고 계를 지킨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며 마음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티베트 겔룩파 전통을 잇는 스승인 제8대 깡세르 림포체가 지난 23일 BTN 불교TV 무상사를 방문했습니다. 깡세르 림포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온라인으로 6년 공부 결사를 시작한 티베트 불교 공부단체 딥가르 코리아가 림포체를 정식 초청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방한 일정 중 첫 법문 장소인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석자들은 쫑카파 대사의 공덕의 근원을 독송하며 림포체를 맞았습니다. 림포체는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로 법문을 시작하며 듣고 배우는 것은 남을 통해서 하지만 배운 것을 닦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림포체는 참석한 한국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계와 법명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모든 계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지킬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확실히 마음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했던 것도 부귀영화를 버리겠다는 마음의 확정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상가 단다 초점 남자서 썸나 타 주고서 애들 창동이 있나 이 맨날 매서 해줘라. 제상가 단다 나서야 셈날 데 트레이닝 데 되고 요래 타 주고 들어봐. 어디다 제자 초점도 상계 뺏겨 무슨 그래. 오프라인에서 림포체와 첫 만남을 갖게 된 한국의 제자들은 림포체의 어렵지 않으면서도 유머가 섞인 법문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6년의 공부 결사 중 1년차를 마무리하는 무상사에서의 법문을 통해 제자들은 앞으로의 수행과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하나를 정해라. 정한 다음에 그 바탕에서 생활해 나가라라는 말씀이 저는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생활을 조금 더 간명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 더 지혜로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법회 이후에는 딥가르 코리아에서 림포체를 위해 준비한 한국의 승무 나비춤 공연이 이어졌고 공부결사 제자들이 한 명씩 스님에게 카딱 공양을 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캉세르 림포체는 방한 일정 동안 봉은사, 법용사, 대광명사 등 전국 주요 사찰을 방문해 한국 불자들과 만나고 한국어로 된 첫 저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잘 갖춰진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남양주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봉선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이름처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비밀의 숲길을 걷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깊고 아름다운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템플스테이가 현대인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MZ세대 템플스테이 이용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의 봉선사는 활성화된 템플스테이로 인기가 높습니다. 봉선사 템플스테이는 2010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줄곧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안식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1시간 정도 거리 가까운 곳에 강릉숲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도량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봉선사는 푸른 녹음이 가득한 광릉숲을 품고 있는데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 비밀의 숲을 걸어보는 건 봉선사 템플스테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체험입니다.
이곳이 봉선사 템플스테이의 자랑, 비밀의 숲입니다. 이 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은 통제되고 봉선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만 발길을 허락합니다. 우뚝 솟은 나무들과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풍경으로 잠시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광릉숲이라는 곳이 일반 사람들은 못 오는 곳이잖아요. 이곳만을 위해서라도 이 템플스테이는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쾌한? 바쁜 삶에 지쳐있던 현대인에게 봉선사 템플스테이가 주는 에너지는 특별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약간 답답함도 있고 그 작업이라는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휴식이라는 이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이 시간이 여기 자라있는 나무들뿐만 아니라 옆에 그냥 땅에 놓여진 낙엽이라든지 그냥 통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새롭게 느껴졌고요. 봉선사 템플스테이는 108번의 참회, 명상, 비밀의 숲 걷기, 사찰 음식 체험 등 불교의 전통과 사찰 문화를 몸소 느껴보는 체험형과 예불과 공양 등 사찰 내 주요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사찰 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휴식형이 있습니다. 또 한나절 봉선사에 잠시 머물며 짧고 굵게 사찰 문화를 경험해보는 당일형 템플스테이도 마련돼 있습니다. 봉선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참가자들은 주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수행과 여유, 치유와 위로가 공존하고 있는 봉선사 템플스테이는 스스로를 찾고 마음 정화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